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일에 파묻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내가 일이고 일이 나고 막 이러는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인사이트 담당 크리에이터가 잡수님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너무 일에 몰입을 해서 좀 지쳐 계시다면은 이 영상을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잡수의 영화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영화 전반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앤 해서웨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이 줄스는 패션 분야 스타트업 CEO, 직접 창업해서 이 제이커브를 그려내며 성장한 창업가지만 일 중독으로 라이프에 있어서는 빵점짜리의 사람입니다. 벤은 실버 인턴 프로그램으로 이 줄스의 회사에 채용이 돼요. 70세의 인턴입니다. 이 영화는 이 벤이 줄스의 회사에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줄스가 이 벤을 통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잡아나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잡수의 인사이트에서는 어떤 거를 배움의 포인트로 가져갈 것이냐? 줄스가 벤에게 배우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일 중독과 일 몰입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줍니다. 줄스는 엄마랑 전화하면서 문자로 일을 처리해. 가족이랑 얘기할 때도 일 생각을 해요. 이 몰입이라는 개념은 충분히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중독은 이 외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도 계속 일 생각, 일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일 중독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 폐해가 심각해요. 일 중독이 이걸로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 때는 이게 자다가도 그 설계하는 거를 해요.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했을 때는 반응까지 있잖아요. 사용자의 피드백. 이런 피드백이나 시시때때로 이거를 켜서 확인을 해요. 제가. 다르지 않은 거죠. 저도 일 중독이었던 거죠. 뭐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고. 근데 이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냐면 이 영화에서는 이제 가족의 어떤 부부관계나 그리고 이제 아기들을 챙기는 그리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고맙다 뭐 약간 이런 식이고 이게 뭔가 Okay, love you. Yep. Who says yep to I love you? 애정관계, 그 라이프의 관계에서 너는 그냥 일만 하는 애잖아가 배어 있어요. 줄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내 삶엔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스타트업 하고 나서 많이 들었거든요. 뭐 연애를 설사 하게 되더라도 오빠 나랑 있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안 돼 라는 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내가 일에 몰입하는 것과 중독되어서 계속 일에 빠져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 그로 인해 내가 지쳐가는 거, 그 지쳐함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면서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 이거는 경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배움입니다. 두 번째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줄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사무실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해요. Oh, 40% of our visitors don't go past the homepage. Okay, so the Antoinette dress.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되게 찔려요. 제가 좀 계속 그렇게 일을 해왔어서.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고 관여하고 결정하고 그런 장면도 나와요. 줄리는 창업가고 하니까 통찰력이 있겠죠. 한 직원이 웹페이지 광고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정책 가이드를 잡아놨어요. 근데 쓱 지나가다가 보더니 이거 이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하세요. 더 좋아요. 훨씬 나이스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뭔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기가 작업한 거 다 바꿔버리니까 뻥 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친절한 설명 없어. 됐죠? 하고 가. 그리고 이 의류 업체인데 고객 불만 이런 거를 직접 자기가 전화를 받아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훌륭한 대표죠. 그러니까 유저의 고충이 뭔지를 직접 경험하는 거, 사업이 성공했음에도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 직무를 맡은 직원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각자의 역할이란 게 있으니까. 이런 여유가 없는 거, 내가 모든 걸 참여하려고 하는 거, 결정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 중독과도 이어져서 삶의 여유를 방해한다는 측면을 이제 벤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직원과 소통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법이라기보다 칭찬하는 법을 벤을 통해 배웁니다. 대표님,
그래도 직원한테 이런저런 칭찬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막 약간 이런 조언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특정 직원이 잘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표정을 보면서 사전에 한번 언급은 살짝 했는데 촉구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 센스 있게. 그러니까 그때 줄리가 이제 칭찬을 하니까 직원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I've been here 9 months, Ben, and she never asked me to take a look at anything for her ever, okay? I hear you. That's frustrating. I mean, totally. I graduated from Penn. I have a business degree, but I never seem to do anything right around here. And you're like 50 years older than me, and you're deaf. Knock, knock. Hey. Hi. I took a look at the data purchase patterns. Should I come back? No, come on in. That was fast. Well, I enlisted Becky's help. It seems the most expensive place you're advertising is actually bringing the customers who are spending the least, and the channels you're least investing in are adding enormous value in segments that currently appear to have low value but actually have the highest spending potential. Whoa, Ben, can you deal with that for me? Maybe come up with a better plan? I mean, if you have the time? Happy to. And Jules, Becky was a huge help in this. You know she has a business degree from Penn? I know. I mean, I forgot, but I know. I'll say something to her. That would be very nice.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서로 피드백이라는 걸 주게 되고 거기에 어떤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칭찬도 있을 수 있어요. 잘했다. 근데 뭔가 각인되는 거는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을 때 이 성과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네 번째는 이 자부심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격려죠. 줄스는 일 중독자인 자신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을 내려놓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 CEO 영입을 정말 내키지 않아 하지만 결국엔 결정을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벤이 얘기를 해줍니다. So I was ready kind of early this morning since about 4, and I just wanted to say I slept on it. I haven't called Townsend yet, but I still feel like it's the right thing to do. Well, I didn't sleep so well myself. Over this? You remember the day I drove you to the warehouse? You were giving me the wrong directions and all that? Yeah, I remember. Okay, well, I stood in the back and I watched you show the workers how to fold and box the clothes. If you can, try to pull this towards you, looking on the outside. Okay, so then put that on lightly. You don't secure it. I knew then that was why ATF was a success. No one else is ever going to have that kind of commitment to your company, Jules. To me, it's pretty simple. About the fit needs you, and if you don't mind me saying, you need it. Someone may come in with more experience than you, but they're never going to know what you know. I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Not many people do. This big, beautiful, exciting thing that you created. It's a dream, isn't it? And you're going to give that up in the hopes that your husband will stop having an affair? I don't see how that adds up. You should feel nothing but great about what you've done. And I'd hate to see you let anyone take that away from you. I guess you came over here because you wanted to hear some of this. It's moments like this when you need someone you know you can count on. So thank you.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읽어낸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걸까? 라는 측면보단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자부심을 오히려 가져라. 방법은 찾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해온 일, 꿈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곁에 필요한 것 같다. 그게 남편이면은 관계가 더 이어질 테고 아니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 말을 통해 줄스는 벤에게 큰 격려를 받고 자부심 좀 더 가질 수 있겠죠. 네. 더 많은 배움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에서 포인트로 볼 만한 게 이 벤의 멋입니다. 이 노년의 멋. 70세의 인기남이에요. 일단 이 인기남의 특징이 여유가 굉장히 있어요. 웃음을 잃지 않고 흥분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표정 일그린 적도 없어요. 심지어 이제
그 줄스가 신랑한테 엄마 욕하는 걸 엄마한테 보내갖고 그거를 이제 막 삭제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노트북에서. 그래서 막 줄스 엄마 집에 해갖고 그 도둑질처럼 해갖고 그거 막 지우거든요. 이런 상황이 물론 영화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긍정을 찾아가면서 도움을 주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앤해서웨이가 가장 골치 아팠던 게 책상에 쌓이는 쓰레기 더미들이었어요. 짐 더미들. 그거를 아침 일찍 나가서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묵묵하게 상대가 원하는 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원치 않는 조언을 하지 않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당신을 도와준다. 저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매너가. 그리고 이 영화의 꽃은 손수건입니다. 손수건을 항상 갖고 다녀요. 누군가가 울 때를 대비해서 갖고 다녀요. 나 때문에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손수건을 이날 사러 갔습니다. 이런 배려와 매너가 배어있는 젠틀맨이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게 확고해요. 42년 동안 사용한 브리프케이스. 명품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빈티지 가방과 같이 많이 해져 보이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점점 더 빛이 나는 벤을 보여준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출근할 때 정장을 입고 클래식하더라도 정장을 입고 타이를 하고 다녀요. 집에 가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자기 잠옷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명확한 스타일이 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개성이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나와요. 10초 자기소개를 합니다. 인기남인 벤은 이제 새로운 여성을 만나죠. 근데 그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서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니까 우린 자기소개하는 것도 엄청 큰 일이다. 그러니까 벤이 난 10초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At our age, it's not even possible to catch up. I can do me in 10 seconds. Ready? Yep. Widower, one son, 2 grandkids. Spent my life manufacturing phone books, which no longer serve a purpose. I'm currently working as an intern, having a ball. And the best news is, I have a crush on a girl I met at work. 나의 소개를 10초 만에 할 수 있는 거 매우 심플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벤의 멋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줄리는 결국 남편을 위해 전문 CEO를 고용하기로 결심하지만 이 선택은 매우 큰 양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궈왔던 정말 애정이 많았던 회사인데 그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선택이잖아요. 이건 누굴 위해서 했느냐? 내 남편 그리고 내 가족들에 대한 좀 더 신경 쓰기 위한 나만의 선택, 양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남편도 CEO 고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와서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그 멋진 거를 남에게 넘기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바라본 거는 좋은 인연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서로가 일을 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양보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마인드를 서로가 갖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믿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근데 이제 이 인턴 같은 경우는 결국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를 하는 부분이 나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부분이 저는 매우 흐뭇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인턴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화 인턴에서 이런 명언이 나와요. You're never wrong to do the right thing. 만약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일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습니다.